모수리와 윤은성이 무려 30년 동안 준비한 무시무시한 계략으로 홍해인의 가족들은 평생 동안 일궈온 퀸즈그룹의 경영권을 윤은성 일당에게 홀라당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6부작의 정확히 절반인 이번 8회가 드라마의 터닝포인트였던 만큼 앞으로 남은 8회차의 분량에서는 능력자 백현우가 어떻게 퀸즈그룹을 되찾아오는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퀸즈그룹을 되찾아오기 위한 백현우의 소름돋는 빌드업과 노림수,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천다혜의 배신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홍만대가 도장을 찍기 일보 직전에 백현우가 전환사채 조항만은 반드시 빼야 한다고 한사코 말렸는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돈만 보고 달려왔던 그간의 행동들이 홍만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어요. 홍만대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모두 윤은성에게 넘어감에 따라 이제 홍씨 가족들이 퀸즈가에서 설 곳은 아무데도 없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만큼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홍범 자만해도 개인적으로 250억 상당의 퀸즈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굳이 떠나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기자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잘나가던 오너 일가가 하루아침에 경영권을 빼앗긴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사진만 대충 신문에 올려놓아도 짭짤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기자들에게는 홍해인의 가족들이 그야말로 노다지나 다름이 없는 금광이나 마찬가지였죠. 계속 그 집에 있는다면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한때 사위였던 백현우는 3년 동안 재벌가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인의 가족들이 지금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사신다면 적어도 1년 동안은 기자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홍범주는 이제 백현우가 홍해인과 이혼까지 했으니 남남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끝까지 가족들을 걱정해주는 백현우를 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어요. 이혼 합의서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한 나머지 뒤를 캐보고 감사까지 실시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사실이 그 순간 떠올랐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더러운 속내를 숨기고 있는 윤은성의 말을 믿어버렸으니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게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자 백현우에게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마움을 표하는 홍범준. 그동안 자네를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리고 정말 고마워. 그렇게 홍범주는 가족들을 데리고 백현우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홍해인의 가족들을 데리고 10인승 밴을 운전하면서도 백현우의 머릿속에는 홍해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병세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는데 인생 일대에 가장 큰 시련이 와버렸으니 혹시라도 홍해인이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또 선망 증세가 오는 건 아닐지 그저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의외로 홍해인은 집안이 쫄딱 망했다는 것에 상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핑계로 백현우와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은근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차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달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퀸즈그룹 그까짓 게 홍해인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보다는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백현우와 1분 1초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홍해인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했거든요. 특히 용두리는 두 사람이 결혼을 다짐하고 사랑을 꽃피웠던 곳, 늘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용두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히려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순대국밥집에서 우연찮게 엿들은 백현우의 진심으로 이제 완전히 화난 마음이 누그러진 홍해인. 용두리는 두 사람이 화해하는 장소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같은 시각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홍만대는 거의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천하를 호령하던 퀸즈그룹의 회장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구두 닦기로 시작해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 퀸즈그룹,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먼저 떠난 양미숙 여사가 힘들어할 때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어줬다면, 큰아들인 홍범석이 피를 토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믿어줬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처참한 신세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부러울 것 없는 홍만대가 족보도 없는 모수리를 믿고 의지했던 이유는 자신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 가족들과 다르게 모수리는 호적 정리도 마다하고 재산도 마다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어차피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하는 것들인데 뭘 그렇게 손에 쥐고 있겠다고 가족들을 밀어내고 모수리한테만 곁을 줬던 것인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만대 역시 빈털터리 거지에서 1조에 버금가는 퀸즈그룹의 회장이 되었던 만큼 모수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홍만대가 쓰러지기 직전에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만대는 모슬이가 차에 타놓은 독약을 먹고 갑작스럽게 마비 증상이 오면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의식이 없어지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핸드폰의 녹취 버튼을 눌렀거든요. 모슬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전화상으로 전달되게 만들어서 백현우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줬던 것이죠. 당연히 백현우는 자신과 통화를 하던 할아버님이 통화를 종료시키지 않은 채 갑자기 말이 없어지자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지했고 모슬이가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자신의 핸드폰에 기록해두었습니다. 당연히 모슬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려 30년이란 세월 동안 오로지 이날만을 위하여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버티고 버텼지만 막상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시간이 오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방심을 해버린 건데요. 홍만대가 마시는 차 안에 고의적으로 독약을 타서 심신상실로 만들어버리고 위임장에 강제적으로 지장을 찍었기 때문에 조만간 모슬이는 살인 미 수죄에 해당하는 형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현우는 홍혜인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건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퀸즈그룹은 홍혜인과 처음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줬던 고마운 회사였던지라 윤은성과 모슬이 같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는 것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으로 홍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회사는 홍혜인의 가족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혼 합의서로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속죄할 기회이기도 했고요. 지금 백현우에게 모슬이가 홍만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만 모슬이 한 사람만 집어넣는다고 하여 퀸즈그룹을 되찾을 수는 없었던지라 녹취 증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모슬이보다는 실질적으로 퀸즈를 지배하고 있는 윤은성을 잡아들이는 게 급선무였죠. 그렇게 가족들이 잠든 밤에 어떻게 회사를 되찾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던 차에 백현우의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놀랍게도 천다혜였어요. 백현우가 생각하는 천다혜는 윤은성이나 모슬이와는 다르게 마음속에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천다혜 또한 윤은성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족들을 감쪽같이 속였던 만큼 별반 다를 바 없는 범죄자이지만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천다혜에게는 홍수철과 엮여있는 아들 건우가 있었습니다. 천다혜가 아들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분명히 홍수철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천다혜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흔적들을 깔끔하게 지웠고 천다혜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게 아니라면 연락할 방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무리 백현우가 능력자라 해도 법무팀장이라는 직책 하나만으로는 윤은성을 상대하기 버거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늘이 백현우를 도왔던 걸까요? 백현우가 예상했던 것처럼 천다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마음 한구석에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홍수철이 하는 사업마다 모조리 말아먹고 집안의 천덕꾸러기이긴 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그렇게 천다혜는 하늘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리는 건우를 보면서 점점 홍수철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건우의 울음은 그칠 생각을 안 하고 천다혜 본인 또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에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결국 홍수철의 따뜻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하는데요. 이때 당시 천다혜의 각오는 백현우와 비슷했어요. 백현우가 이혼 합의서로 홍혜인의 통수를 치려고 했다가 뒤늦게 뼈저리게 후회하고 퀸즈그룹을 되찾아주는 것으로 속죄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천다혜 또한 퀸즈그룹을 홍수철의 가족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속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천다혜가 연락한 사람이 바로 백현우였어요. 차마 홍수철한테는 면목이 없어서 연락을 하지 못하겠고 일단 퀸즈그룹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천다혜 또한 3년 동안 퀸즈가의 며느리 생활을 해오면서 이 집안에서 가장 능력 있고 정상인 사람은 백현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현우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은성의 정보로 얼마든지 퀸즈를 빼앗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백현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는데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예요, 천다혜.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좀 만나시죠. 반드시 혼자만 나오셔야 합니다. 백현우는 천다혜에게 어떻게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때마침 걸려온 천다혜의 전화에 쏜살같이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혼자서 윤은성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막막했는데 거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전화였는데요. 그렇게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만난 천다혜와 백현우. 그런데 천다혜는 혹시라도 작전을 수행하다가 자신이 윤은성에게 배신을 당할 때를 대비하여 윤은성의 결정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윤은성이 한인
가정으로 입양을 갔을 때 양부모를 죽였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윤은성의 양부모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었다는 소식만 있고 이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윤은성은 같은 상록원 출신인 천다혜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천다혜에게 모두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백현우는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은 부모라도 자신을 입양하여 키워준 고마운 분들이거늘 설마 했는데 진짜 윤은성이 양부모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다혜씨가 전면으로 나서면 윤은성이 냄새를 맡을 테고 분명히 다혜씨를 의심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윤은성을 공격하게 만들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조이사,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천다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백현우의 작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윤은성의 약점을 백현우에게 전달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니.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로 놀라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지금 조이사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백현우의 코칭을 받아 천다혜가 조이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조이사는 태평하게 캐나다에서 머물고 있다가 긴급 체포라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현우가 예상했던 것처럼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될까봐 조이사가 윤은성과 공모한 일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윤은성은 조이사의 자백으로 검찰에 소환되는데요. 퀸즈가의 빚을 진 천다혜와 백현우의 처절한 복수가 그렇게 시작되고 만 것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